입니까? 한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럼 OECD 세계 이런 이제 주요 각국들은 실업률이 점점 떨어져서 또 훈풍이 불고 있어. 세계 경제가 지금 모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죠. 더구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금융위기 때보다 심하다, 나쁘다 이렇게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 청년층들 얼마나 고통 많겠습니까? 갈 만한 기업이 없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공무원을 몇 명 뽑은다, 뭐를 몇 명 한다, 아니면 어떤 기업 보고 너 3,000명 고용해라, 너 1,000명 고용해라 이런다고 해서 이거 실업이 해소되고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소하면 다음에 더 크게 터지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크죠. 그렇다면 부작용 없이 실업률을 해소하고 누구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가고 싶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기업이 일감을 따와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률을 해소할까?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T50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50. 이 T50은 KAI. 여기서 이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미국은 로키트 마틴 그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T50을 처음 개발하고는 수출에 성공을 못했어요. 여기저기 고배를 마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등훈련기가 성능은 좋은데 값이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싼 훈련기를 원하는 나라에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것을 FA50으로 경공격기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경공격기. 그러다 보니까 경공격기 좀 싼 걸 원하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라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4개국 수출이 성공하고 아시아나 남미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 추진 중입니다. FA50.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지금 큰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고등훈련기를 지금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수가 1000여 대예요. 자그마치. 1차로 350대가 올해 말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고 또 가장 유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 왜 그러냐? 미국에서 도입하려는 고등훈련기는 성능이 좀 높은 것을 도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여타 나라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딱이다 이거죠. 바로 T50A가 딱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동안 이건 준비가 딱 되고 많은 비행 시간을 가졌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다른 나라의 고등훈련기는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들고 막 그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한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지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리고 김인식 부사장이 자살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분이 그저 수출하고 뛰어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자살했어. 근데 처음에 언론에 나오기는 뭐 뇌물 비자금 뭐 방산비리 하면서 요란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없어지고 분식회계 이거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먼지 털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분식회계 이게 또 사연이 뭐냐? IS하고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이라크가 대금 지급을 안 해서 40% 이게 그러다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손실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식회계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라크가 완전히 대금을 못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이제 갚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워낙 어수선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되고 있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정 못 받게 되면 이제 손실 처리했어야 돼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이제 다툴 여지가 있죠. 진짜 분식회계냐 아니냐 하는 거는 아무튼 문제는 미국이란 그곳은 분식회계 기업은 할 게 없다 이런 거지요. 왜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때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앞길을 딱 막는다 이런 것이 이제 돼가지고 참 이번에 먹구름이 몰려온 거 아니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큰 건들은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에서 서로 유대 속에서 다 체결됩니다. 꼭 기업이 나서가지고 우리께 쌉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파는 차원을 넘어요. 이거는 다. 그럼 국가 대 대통령 대 뭔가 유대 속에 이런 게 체결돼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성향은 뭐냐면은 앞에서는 웃을지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뒤에서 바로 팡팡 때리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FTA도 폐기하라 이 말이 트럼프 입에서 왜 나오겠습니까? 딱 그런 차원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엇박자가 안 나올 때는 그런 거 있어도 트럼프는 슬슬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계속 뭔가 엇박자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과연 이게 미국 수주에 성공하겠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있다 이렇게 된 거, 이게 돼야 돼요. 이런 게 돼야. 왜 좋냐, 뭐 KAI만 좋을까요? 아니죠.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고용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하청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방에 이런 것을 이제 수출하려면 많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성사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다 어느 정도 정지 작업 해놨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공이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사시키면 현 정부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미국 같은데 수출에 성공한다. 그럼 세계 각국의 고등훈련기 시장을 앞으로 T50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이래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나서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 아까 뭐 20조 어쩌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시장은 600조가 열려 있어요. 600조. 자그만치. 그 600조 시장에 바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이 그 600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최신으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다름 아닌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설 실력이 또 최고예요. 건설지 싸게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진력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자력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가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기술 면에서도 이제 떨어진 데다가 또 건설 비용이 거기는 비싸요. 그런데 건설 비용이 싼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거기는 또 안정성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영국 원전 지금 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20조입니다. 이걸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업 대 기업으로는 안 되고 정부 대 정부가 나서야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경우는. 그런데 현재 정부가 탈원전을 딱 선언해 버려서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건설한 것도 중지시키는 바인데 어떻게 나섭니까? 명분이 없는데. 지금 이런 지경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돼가지고 탕탕팡팡 열려야 막 일자리가 막 수없이 불어날 텐데 이게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도 신칸센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가 원래 고속철을 건설하는데 이 길이가 508km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거의 이것을 건설하는 걸로 성사 단계에 있는데 일본 아베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아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일본 신칸센 방식을 채택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 이게 신칸센이 좀 비쌉니다. 인도에서는 좀 싼 거 하려다 보니까 중국인데 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마침 일본에서 건설비 80%를 돈 빌려줄게. 50년 만기 연이율이 0.1% 차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인도에서 덜커덩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19조 4,500억에 이릅니다. 건설 비용이. 이렇게 정부에서 탁 나서 줘야만 보통 돼요. 이 큰 거는. 그럼 일본은 이렇게 하고 어떤 얘기 있겠습니까? 차관 빌려줘도 다 다음에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냐 이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게 이익이죠. 또 인도 입장에서는 좀 비싼 걸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니까 또 괜찮고, 꼴보기 싫은 중국어 안 하니까 좋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윈윈한다 이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말 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규제는 계속 터뜨리죠. 아니면은 또 뭐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막 그 조건은 해소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요. 무엇을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이 기업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또 정부에서 이런 숨통을 팍팍 막 틔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뭐를 누구한테 얼마 퍼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튀어가지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뭔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이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촛불하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세계 시작은 우리 국내 무슨 신문, 언론, 여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잘해야 돼. 특히 미국하고는 찰떡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트럼프하고 찰떡이 돼야 돼요. 특히 북한 같은 거 엇박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외교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엇박자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항 의전이 차이가 나니, 저 어디 대우를 받으니 못 받으니 패싱이 되냐 이런 소리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찰떡궁합되면 그런 소리 나옵니까? 나와도 다 안 믿죠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딱 바라볼 때 신뢰가고 믿음이 가고 존경스럽고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데, 그게 반대가 돼버리면 웃고 만나고 해도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제 어차피 정권은 잡았으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현 정부가 방향 전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잘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은 결국은 이 나라에 이기고 현재 정부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현 정부가 신뢰를 잃고, 그럼 이 국가적으로도 또 피해는 일반 국민한테 돌아갈 뿐만 아니라 현 정부한테도 앞으로 대타격이 온다 이거죠. 생계, 이건 중요합니다. 생계, 일자리 이런 거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일본 신칸센 방식을 채택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 이게 신칸센이 좀 비쌉니다. 인도에서는 좀 싼 거 하려다 보니까 중국인데, 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마침 일본에서 건설비 80%를 돈 빌려줄게. 50년 만기 연이율이 0.1% 차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인도에서 덜커덩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19조 4,500억에 이릅니다. 건설 비용이. 이렇게 정부에서 탁 나서 줘야만 보통 돼요. 이 큰 거는. 그럼 일본은 이렇게 하고 어떤 얘기 있겠습니까? 차관 빌려줘도 다 다음에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냐 이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게 이익이죠. 또 인도 입장에서는 좀 비싼 걸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니까 또 괜찮고, 꼴보기 싫은 중국어 안 하니까 좋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윈윈한다 이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말 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규제는 계속 터뜨리죠. 아니면은 또 뭐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막 그 조건은 해소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요. 무엇을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이 기업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또 정부에서 이런 숨통을 팍팍 막 틔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뭐를 누구한테 얼마 퍼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튀어가지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뭔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이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촛불하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세계 시작은 우리 국내 무슨 신문, 언론, 여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잘해야 돼. 특히 미국하고는 찰떡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트럼프하고 찰떡이 돼야 돼요. 특히 북한 같은 거 엇박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외교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엇박자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항 의전이 차이가 나니 저 어디 대우를 받으니 못 받으니 패싱이 되니 이런 소리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찰떡궁합되면 그런 소리 나옵니까? 나와도 다 안 믿죠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딱 바라볼 때 신뢰가고 믿음이 가고 존경스럽고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데 그게 반대가 돼버리면 웃고 만나고 해도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제 어차피 정권은 잡았으니까 방향을 바꾸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엇박자가 안 나올 때는 그런 거 있어도 트럼프는 슬슬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계속 뭔가 엇박자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과연 이게 미국 수주에 성공하겠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돼야 돼요. 이런 게 돼야 왜 좋냐 뭐 KAI만 좋을까요? 아니죠.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고용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하청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방에 이런 것을 이제 수출하려면 많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성사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다 어느 정도 정지 작업 해놨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공이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사시키면 현 정부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미국 같은데 수출에 성공한다. 그럼 세계 각국의 고등훈련기 시장을 앞으로 T50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이래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나서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 아까 뭐 20조 어쩌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시장은 600조가 열려 있어요. 600조. 자그만치. 그 600조 시장에 바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이 그 600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최신으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다름 아닌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설 실력이 또 최고예요. 건설지 싸게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인력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자력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가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기술 면에서도 이제 떨어진 데다가 또 건설 비용이 거기는 비싸요. 그런데 건설 비용이 싼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거기는 또 안정성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영국 원전 지금 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20조입니다. 이걸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업 대 기업으로는 안 되고 정부 대 정부가 나서야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경우는 그런데 현재 정부가 탈원전을 딱 선언해버려서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건설한 것도 중지시키는 판인데 어떻게 나섭니까? 명분이 없는데 지금 이런 지경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돼가지고 탕탕팡팡 열려야 막 일자리가 막 수없이 불어날 텐데 이게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도 신칸센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가 원래 고속철을 건설하는데 이거 많지. 그 600조 시장에 바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이 그 600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최신으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다름 아닌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설 실력이 또 최고예요. 건설지 싸게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인력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자력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가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기술 면에서도 이제 떨어진 데다가 또 건설 비용이 거기는 비싸요. 그런데 건설 비용이 싼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거기는 또 안정성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영국 원전 지금 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20조입니다. 이걸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업 대 기업으로는 안 되고 정부 대 정부가 나서야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경우는 그런데 현재 정부가
탈원전을 딱 선언해 버려서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건설한 것도 중지시키는 판인데 어떻게 나섭니까? 명분이 없는데. 지금 이런 지경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돼가지고 탕탕팡팡 열려야 막 일자리가 막 수없이 불어날 텐데 이게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도 신칸센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가 원래 고속철을 건설하는데 이 길이가 508km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거의 이것을 건설하는 걸로 성사 단계에 있는데 일본 아베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아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일본 신칸센 방식을 채택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 이게 신칸센이 좀 비쌉니다. 인도에서는 좀 싼 거 하려다 보니까 중국인데 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마침 일본에서 건설비 80%를 돈 빌려줄게. 50년 만기 연이율이 0.1% 차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인도에서 덜커덩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19조 4,500억에 이릅니다. 건설 비용이. 이렇게 정부에서 탁 나서 줘야만 보통 돼요. 이 큰 거는. 그럼 일본은 이렇게 하고 어떤 얘기 있겠습니까? 차관 빌려줘도 다 다음에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냐 이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이익이죠. 또 인도 입장에서는 좀 비싼 걸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니까 또 괜찮고 꼴보기 싫은 중국가 안 하니까 좋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윈윈한다 이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말 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규제는 계속